기획한 사이트의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ESC가 되게 공간이 진짜 독특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복합 문화 공간이 아니라 우주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매개로 다양한 콘텐츠를 펼쳐내는 곳이고, 저는 이곳을 처음 왔을 때 정말 덕후들이 하는 공간이다. ESC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우주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주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이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보이적을 오감으로 풀어냈거든요. 오감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 보는 공간, 향을 맡을 수 있는 공간, 마시고 또 먹고 할 수 있는 공간, 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오늘은 필이라고 해서 좀 느껴보는 시간으로 만들었고, 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보이저거가 됐는지는 이제 오늘 들으신 강연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강연을 해주실 분은 과학책방 달다의 대표이자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명현 박사님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현 박사님의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들을 보고 쓰신 책들도 봐서 사실 오늘이 저 스스로도 진짜 기대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명현 박사님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처음에 보이조 사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밖에다가 붙여서 보냈어요. 보이조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게 껍데기고요. 합금으로 만든 에피판 3장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구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보이저는 단순한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탐사선만으로도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흔히 행성과학은 보이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보이저호를 더 보이저호답게 또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게끔 만든 것은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생각해요.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기획한 사람은 칼 세이건이에요. 태양계에 사진을 찍은 것이고 지구의 모습입니다. 한 픽셀도 안 돼요. 보이저호가 지금 사진이고, 그래서 얘를 페일 블루 도트라고 부르고 창백한 푸른 점. 그래서 이 창백한 푸른 점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조가 남긴 작품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비싼 미술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세이건을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구를 좀 더 사랑하자, 행성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자각을 하자. 황금 LP판에 지구의 음악을 쌓아서 남겨서 보냈잖아요. 박사님이 만약에 음악 하나를 보내야 한다면 어떤 음악을 보낼 건지 궁금해요. 지금 시점에서 고르라 그러면 제가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탈리카 같은 그런 곡이 하나 좀 들어가서 신나게 달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텀테이퍼로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현재 시점에서 자기들의 세계관을 만든 다음에 만들어 이런 숙제들을 발표시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그 코스모스의 소개글 중에 과학책이 아니라 수학책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어봤고, 또 칼세이건 총괄한 작품들을 봤을 때 실제로도 얼마나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서 짧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세이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천재였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월반을 막 해요. 그래서 16살 때 졸업을 하고 시카고 대학교에 만 16살 때 대학생으로 입학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카네기 홀이라는 곳 있잖아요, 뉴욕에. 거기서 이렇게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 엄마는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로 자기 아들이 될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농구부 주장이었고요. 연극을 해서 대본을 썼고요. 그렇게 하는 천재였고, 이 스피치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요.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것에 대한 것을 거꾸로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대학교를 갔어요. 시카고 대학교에 아마추어 청문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마추어 청문부를 만들어요. 대학에 있는 것에 인턴을 하는데, 거기가 나중에 노벨 생리의학상 타는 그런 데 가서 인턴을 하고, 처음에는 초파리 키우고 이런 거 하다가 논문을 자기가 쓰게 되고, 그리고 1960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데 심사위원을 못 구해요. 우주생물학이라는 분야를 만든 논문인데 이거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구성하는데 1년이 넘게 돼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 연출도 했고, 배우도 했고, 피아노도 쳤고, SF 작품도 만들었고, 그리고 에덴의 용이라는 책을 1972년인가에 쓰거든요. 근데 그 책은 플루체상을 타요.
사실은 문장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확인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에 보시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게 연극 배우처럼 대사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중학적이고 되게 융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더 먼 곳에 있는 흥미로운 천재의 편으로 갈 수 있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말씀하실 때도 1순위, 2순위 같은 게 있는데요. 사성은 당장이나 가까운 미래에 갔으면 좋겠는 것이고요. 그 해왕성의 위성 중에 트리톤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는 한 45년 후쯤 가고 싶어요. 지금은 해왕성의 위성이니까 엄청난 춥겠죠. 얼음 덩어리거든요. 근데 45년쯤 지나면 이 태양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면 그때 그 트리톤이 어떻게 되냐면 얼음이 다 녹아서 지금의 지구 바다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오면 트리톤으로 모두 다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몇억 년을 좀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양계에서 마지막으로 갈 것은 트리톤이에요. 골든 레코드가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레코드랑 또 바늘이랑 같이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같이 동봉을 하는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 무언가가 어떻게 듣는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셨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매주얼인데 이게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바늘을 알아야되고 이걸 바늘을 돌리면 여기 뭐 이렇게 막 써있는 거 있잖아요. 몇 바퀴 돌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진법을 만드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외계인들이 봤을 때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우리 같은 언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보편적인 우주 언어는 뭘까? 투항이라고 합니다. 투항이면서 더 보편적인 신진법이나 시진법은 아니고 이진법이거든요. 원어고 그래서 영일 가는 그게 하나의 존재.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여기 해놓은 다 이진법으로 표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주 보편적으로 물리법칙이라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에서 비롯된 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킬로미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보편적으로 되는 그 언어는 수학인데 그것을 기술에서 나타낼 때 절대적인 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주율 같은 거. 3.14 이거. 원의 원주율은 걔네는 원주율이라고 안 부르더라도 원주율일 거예요. 숫자는. 한 가지는 중성수소가 있는데요. 수소가 전체 우주의 물질의 75%를 차지해요. 그런데 그 수소가 뭐 이렇게 스핀이 바뀐다든지 그럴 때 방출선을 냈는데 1420MHz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21cm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주에서 제일 흔한 수소에서 나오니까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주 보편 단위는 뭘까? 중성수소 안에는 21cm라는 것이 그냥 단위 1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두 가지 가정을 갖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 21cm 하나는 몇 대 주기로 된다 했는데 이거 잘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되다가 동그라미 나타나면 너는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가리키면서 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또 이런 몇 가지의 숫자들, 매직 넘버들이 기본이 된 상태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평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모여서 우주에 대해서 또 이 보이저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연해주신 분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몰두해서 파고들어서 생각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그걸 같이 공감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신선한 진짜 경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보이저호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셨을 때 빛이 도착하는 것들이 다 조금씩 시기가 다르고 우리는 지구에서 시기별로 다 다른 과거를 한눈에 보고 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지금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상한 경험이었는데 어쨌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너무 즐거웠고 한 며칠이고 계속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너무 흥미로운 자리였어요. 이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냐는 어떻겠냐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면 평생 갇혀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냥 일반 강연장이나 학교 같은 아카데믹한 장소에서 듣는 것보다 우주적인 무드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니까 좀 더 공감각적으로 몰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셨던 게 칵테일이랑 케이크도 우주적으로 황홀한 맛이었고 특히 그 창백한 푸른점 케이크는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어른어른해서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ESC에서 기획과 운영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 팀장입니다. 일단 ESC는 우주를 컨셉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이드와 함께 기획하게 된 아티스트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칼 세이건 보이저호를 주제로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물론 의미가 되게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각이라는 걸 기점으로 표현을 해서 좀 더 다채롭게 이 보이저호라는 거를 오시는 분들이 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자세히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77년도 당시에 이 지구에서 쏘아보낸 사진이나 영상들을 지금 우리가 보낸다면 또 어떤 이미지로 보낼까부터 시작해서 또 보이저에서 찍은 그 창백한 푸른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우주 속에서 존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더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이 공간에 오셨을 때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을 손님분들도 충분히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인퓨전이라는 아이템이 시그니처로 있잖아요. 어떤 음료에든 이 인퓨전을 에너지원처럼 주입해서 넣었을 때 그 맛을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저희가 좀 접근을 했는데요. 칼세이건 에디션도 라떼, 에이드, 칵테일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인퓨전을 만들었고요. 또 케이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원래도 잘 나가고 있었던 그 밀크초코 치즈 케이크 무스의 글레이즈를 창백한 푸른 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어두운 글레이즈 한 켠에 창백한 푸른 점을 아주 작게 박아서 그 느낌을 충분히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ESC 공간 왔을 때 하나는 되게 깔끔하고 잘 표현해줘서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과학자의 손길이 아니라 다 문화적인 손길이 가니까 훨씬 다양하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강의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여기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옆에서 음료수도 갖고 오고 이런 것들 분위기가 사실은 강연할 때 좀 딱딱해지기 쉽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멋진 초이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지만 한 가지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에 다가갈 때도 모든 걸 포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선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소재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보이저호와 칼세이건을 만난 게 코스모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과학 소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궁금증이나 궁금하던 것들을 다 해소시켜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죠. 제게 우주란 짝사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벅차기도 하고 좁고 연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별이나 우주는 그냥 무심하게 혼자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짝사랑하는 마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거기다가 옛날에 빙하 뚫어보면 그때 빙하가 쌓이면서 그 당시에 있던 이산화탄소랑 산소 같은 것들이 그 얼음 속에 기포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캡슐을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그 대기를 마치 빙하 속에 포집된 것처럼 그렇게 캡슐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금방 분석을 하면 얘네들이 어떤 생명체하고 살고 있다 이거를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거 볼 때 엄청나게 흥분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고 사진 나오고 얼마 있다가 걸프전 같은 거 일어나고 해서 되게 심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작은 곳에 지금 전쟁이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저런 점 속에 있는 존재들 이래서 약간 세상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되게 생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획 더 많이 해서 이런 자리, 재미있는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주에 대해서 저는 특히 어렸을 때 과학책에서만 보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많이 잊혀져 있다가 20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어렸을 때 들었던 것처럼 딱딱한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그냥 어렸을 때 듣던 것처럼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오감으로 표현해주신 전시라든지 아니면 소리도 듣고 또 어떤 케이크로 표현된 그런 맛도 느끼고 이러면서 우주에 대해서 되게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도 오감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운이 길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거 준비하신 분들도 그렇고 이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막상 이 전시를 또 오픈을 하고 또 좋은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니까 또 다음에는 어떤 우주를 보여줄까에 대한 기대감이 저도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음 프로젝트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별과 우주는 되게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다 먼 것들을 보고 돌아오게 되면 여유도 좀 생길 수 있고, 역지사지 또는 연민, 공통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때는 아무래도 멀리 이렇게 보는 게 좋고, 그 먼 대상 중에는 별이 제일 좋은 대상인 것 같아요.